지질자원의 보고,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번 인증은 국내에서는 제주도, 경북 청송, 광주 전남의 무등산 권역에 이은 네 번째 인증으로 화산 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인증받은 곳은 경기도 포천과 연천, 강원도 철원에 이르는 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400배에 달하는 규모. 각 지자체별 협업 또한 중요해졌는데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지난 7월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48번째 등재, 우리나라에서는 4번째 인증 소식인데요. 이번 인증에는 과연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관련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신데요. 철원 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포천시청의 최동원 학예사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한탄강 일대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우리의 자연 경관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특히 나와주신 두 분들께서는 오랜 기간 또 한탄강을 지켜봐 오신 분들인 만큼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소장님, 이번 네. 인증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희 철원의 관광은 대부분 그 한탄강 유역의 명승지를 돌아보는 게 거의 한 60~70%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 전방 지역에 있는 DMZ 일대를 둘러본 평화관광인데, 아무튼 70%가 대부분 한탄강의 그 명승지 일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세계 지질공원으로 된 것은 저희 철원군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쾌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네. 학예사님은 또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직접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이제 그 조직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이제 이 유네스코가 가지는 이제 브랜드적인 이제 가치 부분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또 요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자체가 지역 내에서 어느 만큼 또 파급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기대가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이런 이제 관광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도 많은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 반기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현재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가 과연 무엇인가 정확히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어떤 제도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유네스코가 그 세계 자원 보호 제도 중에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유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권 보전 지역, 그다음에 지금 세계 지질공원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그래도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이러한 제도는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활동 제한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유산의 보존과 또 동시에 어떤 주민들 삶의 질 그 개발을 위한 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런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철원군이나 포천군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역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관광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어찌됐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그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지질공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걸 좀 넘어서 지역 브랜드나 관광 자원 활용 같이 다양한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어떤 점이 좀 주목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소장님, 예. 한탄강 일대가 이번에 등재된 가장 그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부분이 주목을 받았나요? 이름 자체가 세계 지질공원이다시피 그 지질학적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진 곳입니다. 철원 자체가
사실은 화성 폭발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용암대지거든요. 거기에 한탄강이 이제 커다란 물길이 생기면서 이제 그 만들어진 곳이 바로 저희 한탄강인데, 한탄강은 대부분이 그 좌우 강 양안이 한 2, 30m의 높이의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절벽 자체가 그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란 말이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상절리로 기기묘모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내륙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그 지질학적인 가치를 굉장히 크게 인정받은 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탄강은 북에서 발원해가지고 DMZ를 거쳐가지고 남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근현대사의 그 어떤 역사의 아픔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저희 분단 국가에서 이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는 의미, 어찌됐든 이런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적인 가치, 또 현재 저희가 처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여건상 많은 스토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선정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질학적 가치부터 충분하고 또 네. 여기에 이 분단 접경지라는 역사 문화적인 특성도 등재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한탄강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까지는 이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하계사님, 네. 등재 준비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우선은 지금 이제 한탄강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특수한 부분이 강원도, 경기도, 이제 강원도에 있는 철원, 경기도에 있는 저희 포천시나 아니면 연천군, 이게 세 개의 지자체, 그리고 두 개의 광역자체가 같이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이제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초기 시작하는 부분들은 좀 이제 별도로 좀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가,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같이 이제 2016년도 3월 달에 같이 이제 추진하자고 이제 손을 맞잡고 같이 이제 추진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처음에 이제 한탄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상수원 보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이나 관광에 대한 그런 접근보다는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탄강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었고, 그 자연 경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상수원복이 또 이제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포천시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이제 자체적으로 한탄강 조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한탄강에 있는 다양한 이제 경관적 가치, 지질학적 가치들을 좀 재조사하고, 그러면서 우선적으로는 한탄강 이제 8경이라는 명소들을 좀 찾아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우리나라 이제 국가지질공원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연천하고 같이 이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권역에 있는 철원은 이제 DMZ 권역이라 그래서 강원 평화 지역 지질공원으로 먼저 좀 인증을 받았고, 저희는 2015년 12월에 연천하고 포천만 이제 한탄강, 이제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는데요. 같은 한탄강인데 서로 다르게 이게 지질공원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16년도에 당시에 경기도지사님, 강원도지사님이 이제 협력을 해서 우리 상생을 한번 해보자, 네네.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 철원에서 경기도 포천 연천까지 이어지는 이 한탄강 일대 규모가 굉장히 큰데, 네. 예, 그만큼 또 등재 과정에서 준비할 부분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등재를 위해서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탄강은 하나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저희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도 권역에 철원이 있지만 같은 하나의 한탄강 권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전부터 이제 한탄강 행복생활권이라는 그런 하나의 문화권 비슷하게 그런 이제 하나의 협업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광역 이제 자치단체가 더 들어오면서 이 세계지공원까지 이제 신청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연천서부터 철원까지 119km 이제 주상절리길을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서 119km나 되나요? 네, 지금 이제 그거는 연천서부터 철원까지 총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련의 어떤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좀 이제 한탄강이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그런 목표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볼거리나 즐길거리는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이 관광 자원으로 이걸 좀 잘 활용하면 사람들이 한탄강을 더 많이 찾고 또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세계 지질 인증을 네. 통해서 경제적 효과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어떠한 그런 관광 분야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라 가지고 제가 아직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연구 수치는 좀 보질 못했어요. 다만 그 제주도의 사례를 좀 이렇게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보니까 뭐 거의 그 관광객의 어떤 방문 규모는 3배 이상, 많게는 뭐 5배 이상 그 추정하는 결과도 나왔더라. 그래서 그 인증 전보다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세계 지질공원 인증 자체가 저희 뭐 철원은 물론 포천도 역시 근 3배에서 5배 이상의 어떤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아까 우리 하 기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포천은 저희 바로 인근에 그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포천 자체도 아주 훌륭한 경관이 훌륭한 그런 그 지질 그 스팟이라 그러죠. 그런 지점들이 많고요. 연천은 또 예전에 삼국시대부터 고구려의 유적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다 또 하류 지역에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그 구석기 유적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철원 지역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상류 지역이거든요. 그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또 일반인들이 많이 접근하지 못했던 좀 뭐 신비롭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경관들이 많아요. 혹은 일반인들이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경관들이 많아서 그 이번 그 세계 지질 공원 인증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데도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일반인들이 좀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어넣는다면은 아무튼 뭐 저희 철원이나 포천이나 연천이 다 나름대로 그 장점들이 많은 것이거든요. 서로 장점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굉장히 큰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지자체들이야말로 이 유네스코 인증을 통해서 한탄강 일대를 좀 본격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하 기사님, 이 포천시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유네스코가 가진 그 브랜드의 파급력 자체는 뭐 누가 이렇게 다시 첨언하지 않아도 뭐 다 인정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저희 이제 포천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질공원 추진을 하면서 이 지질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큰 이제 무게를 두고 방점을 두고서 사업을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포천에는 저희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를 저희가 지금 2019년 작년 4월 18일 날 이제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부터 한탄강에 이런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 야외 체험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하다가 이제 실내라든가 이런 중점적인 교육 장소가 필요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뭐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질공원 센터를 저희가 지금 건립을 했는데 이 지질공원 센터 건립을 하면서 그 좀 뭐랄까요, 뭐 유리한 점, 장점이라 부르고 그런다면 이제 그 한탄강에 그 지질 체험 교육 오시는 분들이 이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얻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가장 큰 이제 뭐 효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포센터 네, 그렇죠. 기능을 하는 예, 거죠. 관광도 그렇고 이제 뭐 체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이제 인포센터 개념으로 방문자 센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거점으로 해서 이 지역 주민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이제 그 착실히 지금 수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질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 한탄강을 가지고선 자기의 이제 생활 기반을 또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제도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교육도 하고 뭐 살도 부비면서 그렇게 좀 이제 지질공원을 좀 발전시켜 나가고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이 센터에 가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뭐 크게 보면은 좀 약간 나눌 수 있는데요. 교육적인 부분과 좀 이제 재미적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교육적인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한 돌과 뭐 땅에 관련된 내용을 거기서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재미적인 요소인데 저희가 지금 지질공원 센터에서 하는 뭐
이제 지오 케이크라 그래서 한탄강의 지층이나 용암대지 이런 것들을 케이크로 만들어 보는. 그래서 그걸 또 자기가 이제 먹어보고 갖고 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케이크 층처럼 지질층을 좀 만들어보는. 그리고 이제 한탄강 협곡도 이렇게 케이크 만들어보고 용암대지도 만들어보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지질공원이 좀 더 대중화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소문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한탄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한탄강 일대의 모습, 그 절경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카메라에 담아온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다음 순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분단의 상징 휴전선을 지나 경기도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 일대를 지나는 한탄강 일대는 화산 활동이 만들어낸 특이한 지질 구조로 2015년 환경부 인증 지질공원에 등재된 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되었는데요. 이번 인증은 화산 지형이 빚어낸 다양한 명소와 현무암 주상절리가 만들어낸 지질학적 가치가 인정받은 것으로 평화전망대, 선사유적지, 고구려 당포성 등 역사 문화적 명소가 많다는 점도 이번 등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4년마다 세계 지질공원의 재인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은 상황. 한탄강의 정비와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상생 협력 또한 더 중요해졌는데요. 체계적 준비와 실행으로 이번 인증이 한탄강의 가치를 알리는 것은 물론 세계적 명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한탄강 일대를 찾게 될 텐데요. 그만큼 준비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한탄강 일대가 세계적인 명소로 도약을 좀 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그 앞에 우리 포천에서 오신 학예사분도 계시지만 역시 지금 철원과 포천과 연천 세 개 지자체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협업과 그다음에 아주 원활한 프로그램 마련이 가장 키가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은 그 이제 지자체가 다르니까 별도로 그 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경쟁적으로 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또 애써 왔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강 한탄강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장점을 잘 조화롭게 살려가지고 보존도 하고 또 상생도 하고 또 거기다 뭐 지역 주민들 번영까지 이룬다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저희 철원군 관계자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니까 이미 각 지자체 실무자들은 뭐 18차례 이상 이렇게 좀 서로 만나오면서 실무 협의를 해왔고 네.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좀 언급이 되긴 했는데 한탄강 일대가 여러 지역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과제를 좀 짚어본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장님? 사실은 포천이나 연천에 비해서 그 지질공원 인프라는 현재 철원이 좀 적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금 한창 그 인프라나 혹은 오실 수 있는 걷는 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상류 지역인데다가 전방 지역은 그 일반인들 출입이 원활치 않은 곳이 그렇죠. 아직도 그 접경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좀 늦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또 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많이 밝혀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적절하게 저희가 그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과 같이 이렇게 좀 연계시켜가지고 그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쉬운 것은 지금 뭐 최근에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 한탄강 유역에 많은 그런 지질 자원들 혹은 그 경관 자원이 일부가 훼손됐거나 지금 많이 좀 인프라가 망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빨리 좀 복구가 되고 물론 이제 비가 그쳐야 되겠죠, 그죠? 복구가 되고
이번 세계 지질공원 그 인증된 것을 계기로 더 활성화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 지자체 협업이 그동안에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탄강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 지난 시간 못지않게 또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이 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고 계시다고요? 네. 그 기존에도 저희가 광역하고 저희 이제 기초지자체에서도 그 실무진들의 그런 계속적인 그런 논의나 협의, 실무 회의들은 지속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단일화하는 그런 이제 어떤 통합 기구 형태를 지금 조직하고자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머지않은 시기 내에 그 한탄강 세계지구공원을 그 관리 운영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관리 체계가 좀 만들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를 통해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주상절리길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축제라든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한탄강 권역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찾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담반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네. 효율적으로 지자체 간에 네, 네. 협의하는 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 또 앞으로 계획도 듣고 싶은데요. 지금 논의 중인 정책이나 또 향후 계획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사실 인프라 부분들은 이제 각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람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관람로라든가 전망대, 뭐 휴게 시설,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학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4년 뒤에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이 지질학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한탄강에 있는 생태 문화 뭐 이런 다양한 그 한탄강의 가치들을 또 다시 발굴해서 그거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다시 또 이제 한탄강을 찾는 분들한테 다양하게 소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탄강 세계지구공원은 뭐 물론 이제 그 저희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한탄강 지질공원을 아끼고 네. 뭐 이 보존하고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 주민분들한테 더 다양한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년 이후에는 또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세계 지질공원 등재의 가치는 이 인증된 것을 보존을 하면서 동시에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에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또 많아지면 이 자연 훼손 문제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질공원의 훼손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 세계 지질공원 인증 자체가 사실은 보존에 더 무게를 두고 이것을 어떻게 그 외부 관광객들을 생태 관광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보존과 개발이 병행되는데 보존이 더 우선이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뭐 그 지질공원이 어떤 곳인지 지질학적 가치가 어떻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교육도 통하고 실제 그 지역 주민들 참여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더 경관적인 것을 이제 보존할지를 고민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세계 지질공원에서 권고하는 그런 그 지키는 사항이 있고 네네. 또 4년 뒤에 재인증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만 저희가 잘 지켜나간다면은 사실은 그동안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더 적용이 되고 저희가 준비한다라면은 저는 그 훼손 때문에 뭐 문제가 된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대로라면 이미 이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이 구체적으로 좀 있다는 얘기인데 지자체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 먼저 유네스코 권고 사항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포천시의 계획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권고사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이제 지질 용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권고사항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권고사항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학술 조사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안내시설, 편의시설, 특히 이제 그
철원, 포천, 연천이 어느 정도 맞춘다고는 했는데 각각 지자체마다 좀 약간 그 개별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안내판을 하나 하더라도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지질공원이니까 통합적으로 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뭐 또 저한테 뭐 질문하신 이제 통합적인 조직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공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공고사항인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착실히 이행을 해서 4년 뒤를 이제 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뭐 훼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유네스코라든가 뭐 세계 지질공원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질공원이 딱 지금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저희가 세워서 그것들을 착실히 수행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탄강 지질공원은 계속 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한탄강의 세계 지질공원 등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는데요. 마무리로 한 말씀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네, 그 한탄강의 발원지는 원래 그 철원 북방의 평강에서부터 이제 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4년 뒤에 그 재인증 받을 때는 한탄강 전체가 즉 한탄강의 발원지서부터 또 철원 북방의 DMZ 일대 또 저희가 못 들어간 민통선 일대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그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이러한 남북 간의 협력 사업 혹은 교류 협력이 조금 더 질적이 돼 가지고 이것이 뭐 기폭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단초가 되어 가지고 우리 남북 교류 협력에도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들은 항상 저희의 염원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지질공원 자체도 잘 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도 더 개선이 되고 또 남북 관계까지 이렇게 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 교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한탄강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이제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더 기쁜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기쁨에 취해서 한탄강 지질공원, 한탄강을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4년 뒤에는 가차없이 이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에서 좀 이제 또 뭐 옐로우 카드를 받든지 레드 카드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금이라 방심하지 않고 한탄강을 좀 더 가꾸고 많은 분들에게 이 한탄강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 주민분들과 더 많은 그런 이제 소통, 대화, 그다음에 뭐 협력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혜의 자연환경이 담은 지질학적 가치와 함께 분단의 상징, 휴전선을 지나는 역사 문화적 가치 역시 유네스코로부터 인정을 받은 한탄강.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고 또 세계적인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